밈 설명회를 잠깐만 할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는 우리 영상을 보는 게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 밈을 이해하고 쓸 순 없어, 외국인들이. 왜냐면 한국 분들도 모르는 밈들도 있잖아. 그리고 밈을 막 적극적으로 쓰면 너무 찐이야. 그렇잖아. 평소에 밈을 막 쓸 일은 없잖아. 오타쿠 같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왜냐면 그 눈치껏 써야 되잖아. 밈도 적당히.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허용되는 밈들이 있고 그 정도로 유명해진 밈이 있고 아닌 밈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도 해야 되는데 보통 밈을 쓰진 않죠. 평소 생활에서 엄청 무슨 129 이거 맛있었는데. 그거는 한 그런 거 3년 비만이야? 됐죠. 그거는 이모티콘으로도 이미 나와요. 그럼. 예전에. 근데 그리고 무슨이 아니야. 머선 머선 129. 129. 맞아.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걸 막 이해하고 외울 필요 없이 SNS 프로필에 쓰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외국인들이 SNS 프로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톡이나 라인 프로필 한마디에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올릴 때 거기에 딱 샵으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안 쓰고 샵으로 딱 넣어놓으면은 얘 한국어 잘하네 이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쓰면은 이 글자를 본인들 그 느낌에 맞게 자기의 텐션에 맞게 SNS 프로필에 지금 쓰면 한국어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밈이 확실히 그 파급력이 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본인이 아는 밈 또 있어요? 나 있어요. 뭐요? 그땐 철이 없었죠. 그땐 철이 없었죠. 이거 밈 아니에요? 밈이긴 한데 이것도 또 없어? 무야호. 무야호는 당연히 무야호는 이제 이것도 엄청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요. 무한도전이란 방송에서 알래스카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 무한도전 본다고 예의상 얘기했더니 그럼 무한도전 이거 로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몰라서 무야호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가 그때는 무리뉴 감독이라는 그 메뉴 감독이었던 지금 이제 AS 로마로 가셨는데 그분이 무씨니까 그분을 좀 놀리는 림으로 그 무야호 그 짤을 딱 탄생시키다가 그것도 어쨌든 우리는 뜻은 무야호가 무야호 원래 우리가 산에 가서 외치는 신나다고 외치는 거 야호였으니까 무야호가 신나다는 뜻이었다가 요게 파생돼서 그래서 앞에 무를 그때 필요한 걸로 글자를 바꿔서 쓰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원래 그때 무야호 외쳤더니 정영돈님께서 그 어르신분이 무안할까봐 그만큼 신나다는 뜻이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거까지 이제 세트가 됐어. 그러니까 무야호를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치킨을 먹어 신났어 그럼 치야호 이렇게 외치면 옆에 뒤에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지까지 붙여줘야 세트로 해야 이제 밈이 완성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쓰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기 그 상태 메시지에 신남 이모티콘 딱 해놓고 무야호 하고 옆에 가로치고 그만큼 신나다는 뜻이지까지 써줘야 돼 이제.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것도 이것도 생긴 건 좀 됐는데 최근 이것을 스트리머들이 어떤 스트리머들이 대부분 매일 방송을 하고 하루에 막 일처럼 8시간 9시간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보통 게임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당연히 매일매일 그냥 게임을 하면 되니까 게임을 할 때 보면은 게임이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뭘 실수했어. 그러면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실수를 했지만 뭐 만회할 수 있다고 싶다.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했잖아. 근데 실수를 하면 이 스트리머를 우리가 놀릴 수 있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은 거야. 실수는 했지만 실수했지만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좋아가 엄청 많이 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상태 메시지에
그냥 오히려 좋아도 무한대로 쓸 수 있지. 어떤 의미로도 다 통하잖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오히려 좋아. 뭐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존에 원래 쓰는 언어인데 이걸 그냥 그 철자만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의미랑 약간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은 채팅은 그 비속어가 제한이 되니까 이게 비속어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비속어였어. 그럴 때는 이제 철자를 바꿔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열받네를 킹받네로 말하고 미쳤다를 묻혔다로 말하는. 이게 다 스트리밍 거기에서 유명해진 건데 그 작가 그쵸, 이말년 작가님이 침착맨 유튜브에서 쓰기 시작한 건데 그 사람은 원래 최고로 열받는다. 그게 최고의 극찬이다 사실은. 열받지만 재밌다는 뜻으로 쓰죠. 킹받. 그리고 묻혔다도 미쳤는데 이게 진짜 최고다. 와 저거 미쳤어. 그래서 극장이 할 때 이건 묻혔다. 이렇게 지금 쓰죠. 왜냐 큰 거 온다. 최근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쓰네. 큰 거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되게 기대한 뭔가 있다. 준비된 게 있다라는 뜻으로 큰 거 온다. 와, 큰 거 온다. 예를 들어 스트리머가 다음에 할 것은 이러면 사람들이 와, 큰 거 온다. 큰 거 와. 기대를 좀 빼는 작전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기대한다는 뜻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생돼서 이번 거는 뭐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하면은 와, 작은 거 온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이건 못 참지. 예를 들어 어제 그 반올림 피자에서 아이유가 광고잖아요. 난 피자를 안 먹어. 아이유. 근데 아이유가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그 1년에 한 번만 먹어. 그래서 새 포토카드가 나왔어. 아이유 포토카드가 나와갖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원래는 피자는 안 먹어. 그렇지만 아이유 포토카드를 사면 피자 한 판을 준대.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인스타 올릴 때 외국분들이 음식 사진 올릴 때 쓰면 되는 거지. 샵으로. 오늘 예를 들어 무슨 뭐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딱 올린 다음에 샵 이건 못 참지 딱 써놓으면 좋은 가. 마렵다. 마렵다 표현 알아요? 원래는 우리가 마렵다는 표현을 할 때는 오줌 마렵다 외에는 없지 않나? 그렇죠? 오줌 마렵다인데 그 정도로 그럼 내가 오줌 마려운 건 참기 힘들잖아. 그 정도로 내가 뭘 원한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킨 마렵다. 치킨 먹고 싶다를 강한 표현. 오늘 내가 뭘 정말 하고 싶다 할 때 뭐뭐 마렵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밈으로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일본에서는 참고로 밈이 영어거든요. 에미. 근데 밈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바지루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쓰는 밈인데 그 일본 지금도 걔가 환경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환경부 장관이 그 유명한 말들을 좀 했어요. 일본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런 뭐 환경 문제는 섹시하게 다뤄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막 좀 추상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니까 이 말을 했어. やります。それが約束ですか。 일본에서도 엄청 많이 밈으로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뭐뭐이니까로 써.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육은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육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 본인이 직접 알고 평소에 쓰는 것보단 SNS 프로필이나 그 밑에 해시태그에 쓰면은 한국말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들. 그래서 요거는 편집해서 제가 그 단어를 편집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와, 뭐야?